안녕하세요. 저는 욕망이 지나친 나머지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된 사람의 손을 놓아버린 남자입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있어선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그런 아내를 최선을 다해 응원했건만 아내는 결국 해선 안 될 일까지 저질러 버리더라고요. 그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소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평생 잊히지 않을 그때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전 시골 읍내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옷수선도 같이 해주던 세탁소 운영하셨는데 인심이 좋은 분들이라 간단한 옷수선 정도는 무료로 해주곤 했습니다. 또 집에서 잔치라도 하면 동네 손님분들께 음식도 나눌 줄 아는 인심 좋은 분들이었죠. 아버지, 그렇게 맨날 퍼주기만 하면 우리 뭐가 남아요? 온정이 남고 됨됨이가 남지. 됨됨이요? 그래, 사람이 말이다 재민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도 멋지지만 됨됨이가 바르게 자라는 게 더 멋진 거란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고 베풀며 살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서는 일이 적어져. 무슨 길이요? 사람으로서 가서는 안 되는 길 말이다. 원래 이기적이고 앞만 보는 사람보다 주위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서 있는 길도 잘 보이는 법이거든. 한 번은 아버지가 제게 조금 어려운 말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12살인가 그랬으니 아버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아버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제 머리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주셨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위를 챙기며 살라는 말이란다. 그럼 너 자신을 스스로 더 사랑해줄 수 있고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잘 살 수 있는 법이거든. 반대로 욕심에만 눈이 멀면 자기 인생은커녕 당장 자기 발밑도 보기 힘들지.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타적으로 살며 욕심에 매몰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두고두고 제 가슴속에 남아있었답니다. 어머니도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기에 동생과 전 어디 가서 사람 덜 됐다는 얘기만은 듣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 끝에 운 좋게 공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후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잘 챙기며 살다 보니 좋은 인연도 몇 번 만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그 만남이 100년 해로까지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재민 씨는 이상형이 뭐예요? 저요? 자기 인생 열심히 살고 배울 점 많은 사람이요. 물론 착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은 연락이 끊긴 한 거래처 직원이 제게 소개팅을 주선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당시 장기 프로젝트가 있어 몇 달 자주 만나다 보니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1년 뒤쯤엔 그 사람이 해외를 떠나며 교류가 사라졌지만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 매사에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절 만났을 때도 두 눈을 바르게 마주치며 활짝 웃는 표정으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송재민 씨 맞죠? 전 이주영입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훤칠하시네요. 그 당차게 웃던 모습이 정말 멋져 보이더군요. 그날 만나서 대화하는데 시종일관 자기 주관이 또렷한 모습과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이 좋아 먼저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재민 씨, 미안한데 나 오늘 회식이 생겨서 못 만날 것 같아. 다음에 만나자. 정말 미안. 또 회식 3일 전에도 하지 않았나? 그건 부서 전체 회식이었고 오늘 차장님이 삼겹살에 소주 먹을 사람 찾길래 바로 내가 간다고 했지. 그래서 나랑 다른 직원 둘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상사 눈에 잘 들어야 승진의 기회도 빨리 오는 법이라고. 연애하며 느낀 건 아내가 정말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중견기업에 다녔는데요. 그 회사에서 임원까지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입사 초엔 남녀 포함 동기들 중 진급도 가장 빨랐다는데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항상 상사의 눈에 띄려고 노력했고 야근과 주말 근무도 자진해서 했거든요. 늦은 시간에 직장 동료나 거래처에서 업무 관련 연락이 와도 아내 눈살 한번 찌푸리는 적이 없었답니다. 네, 1시간 안에요? 그럼요, 바로 되죠. 아니에요. 서로 바쁜 사람들끼리 이해하죠.
네, 그럼 수고하십시오. 저도 회사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아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안 보일 수가 없었죠.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엔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아내는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에 불만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난 말이지, 재미 씨. 남자로 태어났었으면 완전 장군감이었을 거야. 여자인 지금도 장군감인데 뭘. 뭐 남녀가 중요한가? 내 눈엔 주영이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멋있어. 아내는 저와 술을 한잔할 때마다 여자로서 회사 생활하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여자 남자가 뭐가 다르냐는 제 말에 반박하면서요. 모르는 소리.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결혼한 여직원.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일 그만두거나 일에 지장 준다면서 대놓고 떠드는 상사도 많아. 그래서 여자들 진급도 늦는 거야. 근데 두고 봐. 난 그 편견 다 깨부수고 꼭 임원까지 갈 거니까. 그럼 나랑 결혼 안 하려고? 아니, 결혼 안 하면 재민 씨 누가 채갈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난 워낙 부지런하고 리더십도 좋아서 만면일이 노릇도 슈퍼 워킹맘 노릇도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뭐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남녀 따지지 말고 우리 둘이 나눠서 천천히 일어나가자고. 그런 아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돕고 싶더라고요. 아내를 만나며 여자로서 아이 낳고 직장 생활하는 문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결혼하면 꼭 가정적인 가장이 돼야겠다는 다짐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우린 웨딩마치를 올렸습니다. 양가가 넉넉한 편은 아니라 둘이 모은 돈에 대출을 껴서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서로 일에 치여 사느라 힘들긴 했지만 녹초가 된 몸으로 들어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 또 주말에 콧바람을 쐬러 나가는 여유 등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전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바쁘게 움직이려고 노력했던 아내를 위해 집안일도 최대한 많이 도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짜잔,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한 갈치조림이야. 나도 처음 해보는 건데 아까 간 보니까 제법 맛있게 된 것 같더라고. 여보, 감동이야. 당신도 퇴근하고 힘들었을 텐데 언제 이걸 다 만들었대? 후다닥 퇴근해서 후다다닥 만들었죠. 당신 오늘도 야근한다길래 시장할 것 같아서 오자마자 먹게 해주고 싶었거든. 나도 안 먹고 기다렸어. 얼른 먹자. 여보, 뭐 빨래 돌릴 거 더 없어? 저기 행거에 걸어놓은 거. 미안해, 여보. 나도 같이 해야 하는데. 아니야. 당신 저번 주에 야근만 나흘을 했잖아. 얼마나 피곤하겠어. 좀 더 자. 내가 청소 빨래 싹 해놓을 테니까. 친구 녀석 중 하나는 저더러 너무 손해보는 결혼을 한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가 집안일을 좀 더 많이 하면 어떨까요? 서로 배려하며 여유되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전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원래 알고 있었기에 아내를 응원하며 사는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아유, 송서방, 서울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뭘 이것까지 돕고 있어. 얼른 들어가서 들어누워 있어. 에이, 들어누워 있는 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장인 장모님 돕는 건 여기서밖에 못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펼치면 되나요? 힘 좋은 사이 왔을 때 얼른 이용하세요. 괜히 나이 드신 장인 장모님 2분이서 낑낑대지 마시고요. 그럼 이 사이 속상합니다. 전 처가 식구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처남도 모두 순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장인 장모님은 시골에서 하우스 농사를 작게 지으셨는데요. 형편이 넉넉지 못해도 힘들게 농사 지은 돈으로 아내와 처남 모두 공부시킨 걸 알기에 전 2분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항상 말투에서부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2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자주 처가에 내려가 일손도 돕고 모시고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대목이라 일손이 부족할 땐 주말마다 내려가서 돕기도 했고요. 바쁜 아내 대신 혼자 내려가서 말이죠. 장인어른, 솔직히 저요. 소보다 일 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위 정말 잘 들이셨죠? 우리 하우스 농세 손은 필요 없는데? 아이 참,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농담일세. 당연하지. 어디 우리 사위 소에 비교하겠나. 천하장사 들여놔 놔도 우린 자네랑 안 바꾸지.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간 덕인지 장인 장모님도 절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안부 전화도 항상 바쁘다던 아내가 아닌 저에게 걸어 일상에 대한 수다도 떨곤 하셨죠. 매영, 저랑 여행 가면 정말 재미없으실 텐데. 왜? 난 처남이랑 얘기하는 거 너무 재미있는데. 우리 남자끼리 놀러가서 서빙도 배워보고 회도 실컷 먹고 오자고. 술 대차게 마신 뒤엔 노래방도 가고.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던 처남도 참 착했지만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학창시절에 따돌림도 당했다더군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덕에 직장은 꽤 좋은 곳에 다녔지만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을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본 적도 없고 친구도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그런 처남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사람은 착한데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 좋은 세상을 절반도 못 즐기는 것 같았거든요. 처남은 그나마 전 조금은 덜 어려워했는데요. 그래서 전 처남을 데리고 남자끼리 여행도 가고 종종 불러내 술도 사주면서 많이 챙겨주려고 애썼습니다. 노래방이요? 저 음치인데 저랑 노래방 가도 재미없으실 거예요. 매영, 정말 죄송한데 여행은 그냥 누나랑 가시면. 참나, 나도 한음치 하거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만 뭐 노래방 가란 법 있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꼭 재밌어야 할 필요가 있나?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한 거지. 잔말 말고 주말에 데리러 갈 테니까 준비 완료하고 있어. 알겠지? 처남은 그런 제 행동을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지더니 나중엔 제게 먼저 연락해 스키를 타러 가자, 노래방 가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 매형을 만난 뒤로 세상이 흑백에서 컬러로 변한 기분이에요. 매형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전 매형이 꼭 친한 친구, 그러니까 형처럼 느껴져요. 아니긴, 그럼 처남이 내 동생이지 형이겠어? 앞으로도 이 형만 믿어. 이런 처남은 한 번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유의 소심함 때문에 직장 동료와 많이 어울리지 못한 모양인데 그걸 못돼 처먹어 누군가 노리고 소외시키는 분위기를 형성한 모양이더라고요. 저 그 회사 그만두려고요, 매형. 전 왜 이렇게 모자라서 사람들과 못 어울리는 걸까요? 처남이 왜 문제야? 이건 나이 처먹고 일진놀이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문제지. 있어봐.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그 인간들 제대로 망신 한번 줄 테니까. 전 절대 처남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처남의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찾아내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내가 우리 처남 빼이고 지원군입니다. 당신들이 뭔데 직장에서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나 이거 기사로도 제보할 거고 당신들 평생 두 발 보고 편하게 잠 못 자게 할 겁니다. 처남이 다니던 회사가 작은 곳이 아니었기에 제가 만약 기사를 제보했다면 파장이 좀 있었을 겁니다. 결국 높은 사람까지 나와 저와 처남에게 사과를 했고 처남을 힘들게 만든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했다고 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 처남을 도와 그들에게 소송을 걸어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주었죠. 처남, 어딜 가든 기죽지 마. 처남이 잘못한 건 없어. 언제든 지원금 필요하면 나 불러. 알겠지? 이렇게 처가 식구들 잘 챙기며 살면 아내와의 관계도 당연히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제게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저희 가족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맏며느리 노릇도 잘해낼 수 있다던 아내의 호언장담은 아들 낳은 뒤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면 여자만 손해야. 이번에 복직 갈 때 회사에서 눈치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 둘째 계획은 없냐? 애 아프다고 맨날 조퇴하는 거 아니냐? 당신 애 낳았다고 저런 말 들을 일 없잖아. 왜 나만 이렇게 일상이 변해야 돼? 아내는 아들을 낳은 지 100일 조금 더 돼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쉬는 기간이 길면 그만큼 승진해서 멀어진다고요. 그런 아내는 회사에서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이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회사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봤던 터라 괜히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안일도 육아도 제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당신 짐을 나눠 짊어지고 싶은데 당신 몸도 아직 회복 덜 됐을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 애랑 집안일은 내가 더 신경 쓸게. 당연하지. 그럼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이미 내가 임신한 순간부터 그렇게 손해를 봤는데. 아이를 낳은 뒤 아내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제가 먼저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세를 보고 싶다며 임신도 아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제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인 양군이 좀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싶어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죄송한데 애가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요.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은데 조퇴 좀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눈치 보며 조퇴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회식도 쓴소리 들으며 불참하는 건 일상이 되었답니다. 물론 힘들긴 했지만 제가 아니면 아내가 어차피 당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 아이를 위한 일이니 다 감내할 수 있었죠. 아이 목욕도 식사도 케어도 대부분 제가 도맡으며 전 아내를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까지 변하더라고요. 솔직히 불공평해. 여잔 사회에서도 손해보는데 왜 시댁 가서 식모노릇까지 해야 돼? 누가 당신을 식물 취급했다 그래. 어머님 아버님 댁에 가면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음식하고 설거지해야 하잖아. 일하느라 가뜩이나 피곤하고 힘든데 시댁 가는 거 진짜 피곤해. 아내는 시댁에 가서 식모노릇하고 싶지 않다며 며느리 도리를 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집에 가서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있거나 저희 어머니 시켜 먹으려고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억울한 게요. 저희 부모님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셨거든요. 아내에게도 재수 씨에게도 항상 쉬라고만 하시며 오히려 두 분이 바닥에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다 같이 음식하고 치우고 하는 건데 아내는 그걸 식모 노릇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보,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당신 결혼 초반에 어머니가 손에 물도 묻히지 말라는 거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라고 고무장갑 뺏어들지 않았어? 음식도 그냥 다 같이 먹는 거니까 아버지까지 다 같이 하는 거지. 누가 당신을 부려먹었다는 거야? 오히려 집에 올 때 반찬도 식재료도 한가득 싸주시는 게 우리 부모님인데 뭘 안 시킨다고 해도 가기만 해도 마음 불편한 게 시댁이잖아. 그럼 난 뭘 처가 가서 놀아? 나도 장인 장모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돕잖아. 갈 때마다 저녁에 마당에서 고기 굽는 것도 뒷정리도 다 내가 하고. 그럼 난 뭐 머슴이야? 그건 당신이 좋아서 하는 거지. 원래 사이는 처가 가서 누워있기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 나랑은 입장이 다르다고.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인 것 같아 진짜. 자꾸만 아무것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아니 저희 집에 가는 일 자체를 손해라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서울 강남에서 나고 자란 재수 씨도 원래는 한까칠을 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시니 명절에 오히려 친정 가기 귀찮다고 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이 잘해주셨답니다. 아낸 그런 재수 씨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지 어느 날엔 술에 취해 실언까지 하더라고요. 동선 착한 며느리병 제대로 걸렸나 봐. 가끔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보다 더 좋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주 자발적 식모나셨네 나셨어. 예, 큰애 너 듣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너한테 뭐 해달라고 했어? 그냥 가족끼리 중요한 날 모여서 밥이나 먹자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오기 싫었니? 그래서 술 먹고 작은 애한테 꼬장 부리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오지 마라, 오지 마. 우리도 싫은 소리 들으면서 며느리 피곤하게 하기 싫다. 그동안 아내를 참아주던 어머니는 결국 폭발해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아내는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다 그래도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 후 전 아내에게 사람들 불편하게 할 거면 그냥 부모님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하며도 꾸역꾸역 부모님 집을 가긴 하더라고요. 기본도 안 했다가 뒷말 나오는 거 아주 질색이야. 아내가 효부가 되어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정말 너무 서운하더군요. 그런 아내는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을 메꾸고 싶다며 갈수록 아이에게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엄마로서 예뻐하긴 했지만 일하느라 바쁘다며 아이에 대한 케어는 모두 제 몫이었죠. 그래서 아이도 자연스레 아빠인 저를 더 찾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승진을 향한 열망은 강렬해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회사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평소 직장 상사들이 골프를 치러 가거나 등산 가는 데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요. 꼭 큰 배낭에 얼음물을 가득 넣고
간식거리까지 챙겨서 집을 나서더라고요. 수발에 잘 드는 사람이 눈치가 빨라서 일도 잘하는 법이야. 그걸 어필해야지. 당신 애랑 제대로 시간 보낸 게 언젠지 기억은 해? 제발 애랑도 같이 좀 있어줘. 내가 성공하는 게 결국 애를 위한 일이야. 당신 나 응원해준다며. 그럼 이해해줘야지. 애는 당신이 봐주면 되잖아. 그런 아는 나중엔 저까지 나서주길 바라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자기 회사 부장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 오늘 이사하신대. 내가 가서 청소도 좀 해드리고 돕는다고 했어. 당신도 가서 힘쓰는 일 좀 같이 돕자. 얼른 옷 입어. 뭐? 그 사람 이상하네. 이삿짐 센터랑 청소업체 불러야지. 왜 직원을 불러? 당신 말고 다른 직원들도 오래? 아니야, 나만 가. 내가 간다고 한 거야. 이렇게 계속 눈에 띄어야 날 승진시켜줄 거 아니야. 나 말고 다른 남자 동기들은 거의 다 승진했단 말이야. 내가 여자라서 나만 계속 밀리고 있다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건 내가 여자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정신 차려 여보. 8, 90년대도 아니고 누가 승진하자고 대표도 아닌 부장 이사날 가서 돕기까지 해. 그것도 나까지. 나 저번 주에 출장 3일이나 다녀와서 지금 기진맥진인 거 몰라? 차라리 이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 그럼 승진에 도움이 되겠지. 아니야. 그딴 거보다 이런 게 더 잘 먹혀. 내가 다 알아. 황당해서 화를 냈지만 아내 무조건 가야 한다고 떼를 쓰더라고요. 결국 전 그래 계속 승진이 밀리니 자기도 초조하겠지 싶어 그냥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승진을 갈망하는 아내가 안타깝게도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오히려 부장이란 사람은 질색을 하며 우리를 돌려보내는 거 있죠. 주영 씨, 이러지 좀 마. 요즘 이런 거 걸리면 큰일 나. 저번에 분명 오지 말라 했는데 진짜 왜 이래? 나 잘리게 하고 싶어? 주영 씨 남편분이신가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갑질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 사생활 도와준다고 인사고과에 반영해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들어보니 평소에도 과한 아내 자기 어필에 그 부장이란 사람은 아주 학을 뗀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그 와중에도 부장을 돕고 싶어 했는데 역효과만 날 것 같아 아내를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이 절 방해했다며 집에 와서 화를 내더라고요. 또 아내는 직원 모임도 아닌 어떻게 알아냈는지 임원급 직원 사모 모임까지 나가서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모들에게 김장김치를 담가 바치겠다며 제게 도와달라기에 그냥 아무 말 않고 아내를 도와 김장을 100폭이나 했어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아내를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승진되면 난 그걸로 좋게 해. 대신 너무 가서 저자세를 보이지만 마. 그럼 더 만만하게 보고 당신 이용만 할 거야. 솔직히 전 그런 알랑방기보단 자기 개발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두 귀를 막고 있던 아내에겐 가닿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아내의 절박함을 너무 오래 지켜봤기에 힘이 되어주고 싶더라고요. 비록 갈수록 아내와의 갈등은 쌓여갔지만 힘들 때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배우자라고 생각했고요. 진짜 짜증나. 아주 고고한 기분들 납셨네, 납셨어. 그런데 얼마 뒤 아내는 온갖 쌍욕을 다 하며 집에 돈 봉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아내 김장김치를 받은 임원 사모들이 기겁을 하며 김치를 돌려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갑질하면 큰일 난다고 제발 모임에도 그만 나오라고 아주 손살을 치더라. 내가 기왕 담근 거 그냥 맛있게만 드셔달라니까 귀엽고 김장할 때 든 돈보다 훨씬 많이 담아서 돈으로 돌려주더라고. 나중에 뒷말 절대 나오지 않게 하라면서. 짜증나 진짜. 그냥 맛있게 먹고 남편들한테 내 얘기 좀 잘해주면 덧나? 앞으로 절대 모임에 나오지 말아달래. 애초에 그건 그냥 친목 모임인데 내가 올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아는 고생이 숲으로 돌아간 게 분했던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계속 승진해서 미끄러지는 아내가 가엾게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승진해서 밀린 분풀이를 자꾸 제기하던 아내에게 지쳐가더라고요. 당신도 똑같아. 여자들이 얼마나 서러운지도 모르고 똑같이 힘들게 일하는 척하는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이랑 양심 있으면 일도 막 2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회사 가면 커피도 마시지 마. 점심시간에 옥상도 가지 말고 최대한 일만 하라고. 그렇게 일이라도 더 해야 형평성에 맞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냐고.
나 그동안 당신 배려해준다고 충분히 힘들었어. 혼자 집안일 육아 다 하고 당신이 해달란 거 다 해주고 그럼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최소한 트집은 안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지쳐.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당신 히스테리 때문에 당신이 빨리 승진하길 제일 바라는 사람이 바로 나야. 너무 힘들어서. 맨날 당신은 직장생활 편하게 한다. 더 고생을 해야 공평하다. 당신 아주 배가 불렀다. 이런 아내의 말에 아내에 대한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배려도 쌍방으로 해야지. 일방적인 배려와 이해는 사람을 좀먹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아내보다 먼저 과장 직급을 달게 됐습니다. 맡은 바 열심히 일하고 위아래로 선후배도 존중하며 회사 생활에 임했더니 적절한 시기에 승진 기회가 찾아와 준 거죠. 하지만 그때 아내는 축하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절 째려보며 소리를 지르더니 한동안 저와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당신은 별로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나보다 먼저 과장이 된 거야? 당신이 뭔데? 말 꼭 그렇게 할 거야? 당신한테 별말 안 해서 그렇지. 나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어. 물론 당신 쓰린 마음이 알겠지만 이럴 땐 좀 축하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죄졌어? 그때 정말 아내에게 큰 실망을 했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아내를 이해는 하지만 때론 좋은 말도 듣고 싶고 기대고도 싶었거든요.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건만 이 사람은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되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승진하고 1년 뒤쯤 아는 그 어떤 때보다 바쁘게 회사 일에 열중하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대박 프로젝트가 있어. 물론 난 그냥 참여하는 팀원이지만 여기서 잘만 하면 이젠 나 진짜 과장 달 수 있어. 나 밤새느라 집에 못 들어와도 그러려니 해.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내가 승진하고 언젠간 임원도 달아야 당신한테도 좋은 거잖아. 그래도 아내가 승진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에 전 조용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거의 하숙생처럼 집을 들락거려도 집안일 해라, 애랑 시간 좀 보내줘라 하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죠. 그냥 따뜻한 두유도 챙겨주고 간단한 도시락도 싸주며 건강 잘 챙기라는 말을 해준 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너무도 바란 승진이었으니 이번엔 제발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결과 아낸 이번엔 정말 과장을 달게 됐습니다. 여보, 여보, 나 드디어 과장으로 승진했어. 인사발령 통지서 떴어. 나 다음 주부터 과장이라고. 그동안 내 노력 헛되지 않았던 거야. 진짜? 축하해,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당신도 나 많이 이해해줘서 고마워. 두고 봐. 앞으로 쭉쭉 승승장구해서 꼭 임원까지 가고 말 테니까. 그날 아내는 절 얼싸안기까지 하며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아들까지 안아주고 방방 뛰는데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승진을 바랐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한동안은 집이 좀 평화롭겠다 싶기도 했죠. 여보, 나 다녀올게. 수고해, 이주영 과장. 고마워. 그 다음 주 아내는 과장으로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 회사를 좀 일찍 마친 뒤 큰 꽃다발을 들고 아내 회사로 향했어요. 기념할 만한 날이니 아내를 축하하며 기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내가 퇴근하길 기다리며 회사 앞에 차를 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차 유리창을 두들겼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송재민 씨 맞죠? 이주영 씨 남편분. 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전 아내분 회사 임원 되는 사람 안 사람인데요. 잠깐 내려서 얘기 좀 하실래요? 중요하게 드릴 말이 있는데.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 아줌만 딱 봐도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모피 코트에 명품 가방에 잔뜩 힘준 화장에 딱 봐도 부잣집 사모님 같더라고요. 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 그 아줌마 옆엔 웬 젊은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줌만 제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웬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물을게요, 송재민 씨. 이주영 그 여자가 어떻게 과장이 된 줄 아세요? 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됐겠죠. 네, 정말 열심히 노력은 했더라고요. 자, 이것 좀 보세요. 그 여자가 한 노력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전 찝찝한 마음으로 우선 그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확인한 뒤 경악을 하고 말았죠. 이, 이건, 이게 대체 누구죠? 보이는 대로 여잔 그쪽 안에 이주영이고요. 그 옆에 남잔 내 남편 되는 모질입니다.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둘이 바람 피웠다는 건 그 증거 사진들만 봐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 사진 속엔 아내가 웬 50대 중반 정도 보이는 남자와 다정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부부나 연인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진한 스킨십을 하는 사진부터 고급 호텔에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사진, 손잡고 술을 마시며 눈을 마주치고 있는 사진 등등. 사진들은 그 아줌마 말대로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증명해 주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제게 자신이 이미 뒷조사를 다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맨날 늦고 외박도 해서 내가 바로 뒷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자기 회사 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미 그 양반 휴대폰 문자 내역까지 싹 다 복원해서 확인했어요. 거기 뒷장에 프린트해놨으니까 그쪽도 나중에 확인하세요. 뭐 이혼할 거면 증거로 쓰던가요. 이게 대체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이 사람이 심부름센터 직원인데요. 내가 어떻게든 이주영 이 상간녀 물먹이고 싶어서 송재민 씨 뒤도 좀 밟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그쪽 뒤를 졸졸 따라다닌 거고요. 근데 지금이 딱 밝힐 타임인 것 같아서 나타난 거고요. 그 아줌만 이미 자신의 남편인 상간남의 귀싸대기를 날려준 뒤라더군요. 집안 물건 다 부수고 뒤집어 엎으며 제대로 참교육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면 알겠지만 내가 돈이 많습니다. 친정이 부동산 부자거든요. 내 남편 자기 벌어오는 돈은 그냥 다 자기 용돈 하면서 지금껏 우리 친정 덕에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감히 이렇게 날 배신했더라고요. 절대 가만 안 둔다고 난리쳤더니 그냥 잠깐 논 거라면서 싹싹 비는데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지한 사이도 아니면서 날 배신했다니까요. 상간남이 아줌마에게 다 털어놓길 아내와 상간남은 술김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 상간남이 먼저 이렇게 말하며 아내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젠 정말 승진해야지. 나한테 잘 보면 승진 그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 회사에서 입김 센 거 알지? 아내는 상간남을 정말 좋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내 승진의 이유가 상간남이라고 주장하는 그 아줌마의 말엔 충분한 신빙성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공과 출세에 목을 매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싶었죠. 거의 넋이 나가 있던 제게 말하길 그 아줌만 자신이 상간남을 너무 좋아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더군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엔 도저히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아 마지막으로 분풀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내 남편 은퇴할 나이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깟 임원벌이 뭐 우리 집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회사 쳐들어가서 두 연놈 다 제대로 망신 주려고요. 나 지금 올라갈 건데 같이 가서 재밌는 구경할래요? 그쪽 아내가 오늘 과장되고 처음 출근한 날이라죠? 내가 오늘 아주 절대 잊지 못할 날로 만들어줄 거예요. 다 부숴버릴 거라고요. 그런 그 아줌마의 말이 홀린 듯 전 아줌마를 따라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제발 아줌마의 말이 틀렸길 바랬던 것 같아요. 이미 증거 사진은 다 봤었지만요. 애써 현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기 이주영 가장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사모님, 여긴 어쩐 일로... 그 아줌만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걸어오더군요. 아내는 아마 임원 사모 모임에서 이미 그 아줌마를 만난 듯 두려운 표정으로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 옆에 선 절 발견한 뒤 뭔가 깨달은 듯 동공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아줌만 제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너무 어리바져 있어 제가 꽃다발을 든 채 회사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곤 그 꽃다발로 아내에게 꽃다발 싸대기를 날려버리더라고요. 어찌나 세차게 후려쳤는지 아내는 고개가 90도 돌아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중된 사람들의 이목 사이에서 꽃잎이 무슨 폭죽 터지듯 터져서 흩날렸고요. 아줌만 충격받은 표정의 아내를 향해 이렇게 비아냥댔어요. 너 오늘 과장으로 승진한 첫날이라며? 근데 어쩌니? 축하한다 이 기집애야. 넌 오늘부로 회사 인생 끝났어. 사모님, 이거 무슨 오해가...
오해? 무슨 오해? 내 남편이랑 네가 바람 피우고 내가 증거까지 다 잡았는데 너 내 남편이 승진시켜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꼬리 흔들었더라. 내가 니들 나는 문자 내역도 다 보고 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내 남편을 꼬드겨? 여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승진에 눈이 멀어서 글쎄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답니다. 아주 대단한 여자죠? 이런 과장 아래서 어떤 부하 직원이 좋은 본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아줌만 당당하게 자신의 남편 이름과 직급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줌만 제 뒤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당신 어딜 도망가? 창피한 줄은 아냐? 나한테 용서 빌었으면 끝인 줄 알았지? 용선 용서고 치를 대가 치러야지. 이 불려우 기집애랑 같이. 뒤를 돌아보니 상간남이 불이 났게 도망을 치고 있더군요. 결국 자리에 혼자 남은 아내만 무릎을 털썩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승진에 눈이 멀어서 그만 실수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해서 여길 찾아온 건데 또 무슨 용서를 바래? 저급한 것 같으니라고. 너 초대도 안 한 우리 모임 쫓아다니고 김장김치 상납하러 갈 때부터 알았어. 그렇게 승진하고 싶으면 정직하게 노력을 해야지. 어디 잔머리만 쓰고 있어? 넌 수치스러워서라도 다신 이 회사에 발 못 붙일 줄 알아. 하지만 그 아줌만 아내에게 단단히 망신을 준 뒤 자신의 남편의 뒤를 따라 가버렸습니다. 그 뒤 다들 숨을 죽이고 저와 아내를 보고 있었는데요. 전 너무 큰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당신 승진 축하해주러 꽃다발까지 사서 찾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당신 승진 도와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 이렇게 배신하냐고.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승진에 눈이 멀어서 그만. 너무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랬어. 근데 나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냥 비즈니스 관계였어. 진짜야. 그걸 핑계라고 돼? 당신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말했지. 노력할 거면 정당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래. 당신 상사들한테 아보고 어떻게든 노력한 거 내가 다 이해했어. 뭐든 정도만이 방법은 아니니까. 근데 당신은 제대로 선을 넘었어. 아내 사람들 시선이고 뭐고 제게 매달리며 변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비난하자 아내는 가족 핑계까지 댔습니다. 내가 괜히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잘 돼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라고. 난 가족을 위해서 노력한 거야. 내가 오죽 승진이 안 됐으면 이랬겠냐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당신은 날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옆에서 지켜봤잖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해서 될 일이고 안 될 일이 있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자기 발밑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당신은 길을 잘못 들어서도 제대로 잘못 들었어. 우리 아들 당신처럼 부끄럽고 창피한 엄마랑 더는 같이 살게 못 놔둬. 난 그동안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고 이젠 당신 감당 못하겠어. 우리 이혼해. 끝까지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어하는 아내, 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더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겠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모든 신뢰도 믿음도 다 무너졌으니 남은 건 이혼뿐이라고 판단했죠. 이혼을 통보한 뒤 회사를 나오던 제게 아내는 끝까지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아내는 끝까지 집에 들어와 제게 애원하더군요. 여보, 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소집될 것 같대. 인사팀에 사는 얘기 들었어. 나 강등되거나 잘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거기다 당신이랑 이혼까지 하면 나한테 뭐가 남냐고. 제발 당신이라도 나 숨구멍 좀 켜줘. 어? 그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날 배려해준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마당에 왜 끝까지 당신 사정을 봐줘야 돼?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뒷감당도 알아서 책임져. 하지만 아내가 마주해야 했던 건 이혼 서류와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화난 처남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누나가 사람이야? 매형한테 전화 받고 나 기절할 뻔했어. 매형 같은 성인군자가 어디에다 그런 짓을 해? 까불어도 정도껏 했어야지. 어떻게 매형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이런 빚을 꽂냐고. 나와. 누나 매형이랑 애 눈에 더는 뛸 자격도 없어. 매형,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보다 자신이 더 상처받은 듯 오열하던 처남에게 고맙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더군요. 처남은 끝까지 버티려던 안을 우악스럽게 끌고 나갔습니다. 그 뒤 소식을 들은 장인 장모님께 통곡이 섞인 사과 전화를 받으며 전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죠. 이후 아는 한동안 숙박업소에 머무르며 꾸역꾸역 회사에 나가긴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결국 강등 조치가 되었다. 끝내 권고사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은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내가 그난리 치고 간 다음날 바로 사표 냈어요. 회사도 일이 커질까봐 재빠르게 이주영 교자 쳐낸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튼 좋지 않은 일로 인연이 됐지만 앞으로 잘 지내세요. 내 남편한테 위자료 소송 꼭 거시고요. 상간남의 아는 마지막까지 엄청난 포스를 풍기며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자신은 자기 남편을 용서해주겠지만 평생 옆에 두고 복수하며 살 거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그 아줌마의 말대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남은 제게 위자료도 토해내고 자신의 아내 옆에서 평생 고통을 당하게 됐네요. 여자의 한은 5개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는데 아마 상간남은 평생 제대로 된 구박을 받으며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그렇게 목맸던 아는 결국 자신의 욕심에 잡아먹혀 회사도 가족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제 다 잃었어. 정말 끝까지 당신마저 날 버려야겠어? 내가 다 사과할게. 앞으로 당신한테 잘하고 며느리 노릇도 잘할게. 제발 나 버리지 마. 나한테 지금 남은 건 절망밖에 없어. 그 절망 내가 준 거 아니야. 당신이 불러들인 거지. 난 결혼 생활 내내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이게 내 한계야. 그래도 당신이 애 엄마니까 마지막으로 충고할게. 이상만 쫓지 말고 현재를 살아. 그렇게 현재 당신 자신부터 사랑해줘야 나중에 애 앞에 엄마로서 설 수라도 있을 거니까. 모든 걸 잃은 아는 마지막으로 제게 힘없이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아내를 거절했고 그렇게 아는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는 저와 상간남의 아내분에게 위자료도 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아이의 주 양육자였던 전 아이 또한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죠.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전 아직 천안간 형 동생하며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그냥 끊어내긴 처남도 저도 서로 정이 많이 쌓여 힘들더라고요. 저를 많이 좋아했던 처남은 지금 자기 누나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나마 장인 장모님이 아내를 보고는 사신다고 해요. 이혼 후 전전 동정업계 소문이 퍼져 비슷한 중견기업으로서 이직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을 낮추지 못했던 전처는 계속 취업의 어려움을 겪은 모양이었는데요. 결국엔 현실에 타협하고 지금은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나 가끔 부모님 집에 가면 맨날 자긴 그 회사에 있을 인재가 아니라고 떠든대요. 월급도 적고 쥐꼬리만 회사라고 대놓고 불평해서 회사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 앞에서 막 술 먹고 자기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면서 운다는데 진짜 기도 안 차요. 누가 일부러 누나 끌어내렸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 명절 땐 어쩔 수 없이 누나 마주쳐야 하는데 진짜 꼴도 보기 싫어서 말도 안 걸고 있다니까요. 처남에게 들어보니 전처는 지금 자신의 신세를 굉장히 처량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뒤늦게 절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다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인 것을요. 더 이상 전처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진 않으니 전처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이제는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만 뒤쫓는 게 아닌 현실의 자기 모습도 사랑할 줄 알아야 나중에 저희 아들에게만은 그나마 좋은 엄마로 남아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전천 자기 인생을 살기 바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양육비 밀리지 않고 보내고 있으니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은 남아있다고 믿고 있네요. 전 지금 혼자 아들을 키우며 무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 직후 아들은 좀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제 동생들도 저희 아들을 위해 노력해준 덕에 그래도 지금은 한껏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아들과 때론 친구처럼도 지내며 전 아빠로서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나중에 재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엔 누굴 만나지 않으려고요. 이미 한번 부모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라서 부모로 인해 또다시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항상 공평하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맞춰 도덕의 잣대를 삐딱하게 바꿔버린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요. 들어선 삐딱한 길을 걸어가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말이죠. 뉘우치고 반성할 순 있지만 결코 시간을 돌릴 수는 없는 법이니 순간의 선택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처처럼 워킹맘이 되어 회사에서 여자로서의 고충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남자들도 힘들지만 오늘은 사연이 사연인 만큼 그 힘든 편견과 고충을 견디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성분들께 존경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선 부디 제 전처처럼 잘못된 길을 가지 마시고 정도를 걸어 꼭 세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끝으로 오늘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시는 남녀노소 모든 분께 응원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며 전 이만 여기서